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지나면서 좀 코인 가격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1분기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 294조 원이 증발했다는 뉴스인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우리나라 돈 294조 원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발표한 뉴스입니다. 네. 1분기 비트코인이 약 49% 하락을 했다고 그래요. 1, 4분기. 그래서 약 7,000불 수준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근데 이거 사실은 2011년에 2011년 3분기에 68%가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16불에서 16달러에서 5달러로 됐으니까 뭐 그렇죠. 11달러이기 때문에 크지 않았는데 네. 지금 워낙 큰 수준이어갖고 최고 2만 불까지 갔다 현재 7,000불 수준까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시장에 좀 영향이 큰 것 같고요. 또 이더리움도 47%. 리플은 75%나 지금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현재 거품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따져보니까 국제사회 규제가 이제 주요국으로 다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전 세계 나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 효용성은 알겠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은 필요는 한데 이런 여러 가지 ICO나 거래소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규제 방안을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고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거품 투자를 하셨던 분이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서 좀 코인 마켓캡에서 추정을 한 건데 2,27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약 294조 원이 날아갔다. 이런 그렇죠. 뉴스가 나온 겁니다.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원래 주식시장도 좀 그런 면들이 있죠. 우리 네. 과거에 88년도나 뭐 주식 시장이 한참 활성화돼 있을 때 보면 흔히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장인어른이 소 팔아서 네. 주식 투자하면 어떻겠냐고 전화 오시면 그렇죠. 아 이제는 이제 완전 천장에 닿았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가격이 오르는 건 좋은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단계를 밟고 그렇죠. 올라간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신중하게 종목도 선정하셔야 되고 시기도 선정하셔야 되고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투자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또 우울한 소식들이 또 좀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예.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울한 소식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손해를 보신 분들이 생기실 그렇죠.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손해를 보신 부분들보다 더 저는 안타까운 게 부산 경찰에서 발표한 건데 네. 고령의 노인들을 속여서 투자금 사기를 했다는 겁니다. 암호화폐에 500만 원을 투자하시면 매월 110만 원씩 드리겠다라는 그런 사기를 하고 또 네. 사람을 또 새로 데리고 오면 25만 원을 주겠다 해서 그 노인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노인들도 요즘에 워낙 뉴스에서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 투자하면 괜찮겠다, 보다. 좋은가 보다 하고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좀 생기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광주 경찰에서 이제 광주 지역 산업단지에서 13개 업체가 불법 입주를 해서 이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전기료 문제나 이런 네.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불법 채굴 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같은데요. 자꾸만 이런 불법적인 요소들이 자꾸 생겨날수록 이게는 투자자들이나 이 업계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불법적인 요소가 생기는 데에 계속 규제나 법으로 엄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점점 그 폭을 벽을 높게 쌓는 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전부 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좀 자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이렇게 어두운 이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암호화폐 시장의 이 선도 국가라는 거는 사실 좀 반박의 여지가 없어 네.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선제 조건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막 지금 현재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주장을 하시는데 네. 리플의 70%, 카르다노의 80%, 비트코인의 21%가 한국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암호화폐는 아직 관련돼서 법률 제정과 비전이 명료하지 않다. 명료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는 암호화폐는 고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네. 불법을 엄단하고 가짜 거래소나 가짜 ICO를 제한하고 그다음에 가짜 지갑을 관련돼서 법률을 엄하게 제정해야 된다는 거와 기술 안정성
그러니까 해킹이나 이런 데에 대한 기술 안정성,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성숙, 좀 아까 사기 사건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 사회문화적 성숙, 네. 그다음에 해외 불법 조직과 연계하는 걸 차단한다. 뭐 이런 거 정도인 것 같아요. 크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정성, 기술적 안정성,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불법 배척, 불법을 네. 배척하는 이 두 가지로 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게 사실 네. 여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 기업 측면에서 좀 여러모로 확대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올해 정기조총에서 암호화폐나 4차 산업혁명을 이 사업 목적에 추가를 하는 기업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기업들이 좀 시대의 흐름에 그렇죠. 대응해 나간다고 보면 될까요? 기업들은 이제 사업 목적을 추가해야지 나중에라도 이 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가 열릴 때 이런 사업을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네. 뭐 신풍제재나 팍스넷 이런 회사들이 현재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고 해서 하는데 바로 사업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 그럼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이런 식으로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